그러면은 오늘 그 업무 상황별로 데이터 일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서는 크게 네 가지 업무 상황별로 일괄 등록하는 방법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잘못 등록하면 그 등록 이후에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특히 다량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도너스에 등록을 할 때는 누락 없이 한 번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목표는요, 일괄 등록할 때 실수를 예방하고 가급적 한 번에 데이터를 등록하시는 업무를 끝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 난이도는 그 일괄 등록 기능을 처음 하시는 사용자분들도 사용 방법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 초급 사용자를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일괄 등록하시는 업무들은 아마 기관마다 그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 이번 교육에서는 일반적인 업무 상황들 네 가지를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 약정서로 그 후원 신청을 받았을 때 후원 신청 내역을 일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후원자가 기관 통장에 무통장 입금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일시로 약정을 신청을 하시긴 했는데 그 무통장 입금으로 수동 이체를 하셨을 때 그 입금 내역을 납입으로 일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데이터 이관을 한 단체에 그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 시스템에서 도너스로 데이터를 이관하는 단체들은 이전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전체를 도너스로 이관하는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CMS 이관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그 이관하는 시점에 정기 출금이 되고 있는 CMS 데이터에 한해서 저희가 이관하는 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관 그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이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 과거에 종료된 후원 내역들을 도너스의 그 일괄 등록 기능으로 직접 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단체 담당자가 그 이관을 직접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 일괄 등록 기능으로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서명과 같이 그 직접적인 후원에 참여하신 건 아니지만 기관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기록을 수집을 했을 때 도너스의 활동 기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일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일괄 등록 기능을 이해하실 수 있게 기본 개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습 파트에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 가지 업무 상황별로 파일을 준비하는 방법부터 업로드, 그리고 데이터 등록까지 그 절차를 보너스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그 일괄 등록하실 때 자주 하는 실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일괄 등록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다량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도너스에 등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엑셀 파일을 사용해서 다량의 데이터를 도너스에 등록을 할 때는 도너스 데이터 구조에 맞춰서 일괄 등록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 집을 이사를 할 때도 그 이사 가는 공간의 구조에 맞춰서 가구나 짐을 배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도너스도 구성원 약정 납입 활동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등록을 하실 때는 이런 도너스 데이터 구조랑 위계에 맞춰서 데이터를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너스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도너스에는 그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정보 데이터는 후원자님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에 해당하는 구성원 정보입니다. 그래서 도너스의 데이터가 등록되는 순서는 보통 그 개인정보 데이터가 먼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데이터랑 상호작용 데이터가 등록되는 순서입니다. 그 거래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일시나 정기 후원 신청과 같이
그 후원에 대한 약정이 있고, 그리고 실제 출금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나 아니면 실제 입금한 납입 내역 같은 거를 거래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 쉽게 말해서 그 돈과 관련된 데이터는 거래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보너스에서는 크게 약정과 납입 그 데이터 단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데이터는 후원을 하시지 않더라도 즉 거래 데이터가 구성원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이 기관 간에 상호작용한 내용들을 구성원 정보가 확보가 되면 활동 기록이라고 하는 데이터 단위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괄 등록을 하실 때는 이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일괄 등록을 크게 구성원 약정 납입 그리고 활동 기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괄 등록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구성원 약정 납입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데이터 단위가 있고 그 위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 약정 납입 일괄 등록은 구성원, 그리고 구성원 약정, 구성원 약정 납입, 그리고 납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실습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괄 등록 개념 중에 두 번째로 기존 구성원 매칭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일괄 등록을 하실 때 매번 그 신규 구성원이 등록이 되는 거는 아니고 도너스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구성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구성원은 자동으로 매칭이 돼서 약정이나 납입 활동 기록 데이터가 기존 구성원 하위에 데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이때 그 기존 구성원을 매칭하는 기준을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는데요. 기존 구성원 매칭하는 기준은 어, 크게 이제 구성원 약정 납입이라고 하는 일괄 등록을 하실 때는 공통적으로 두 개 데이터를 조합해서 매칭이 되고요. 활동 기록 일괄 등록을 하실 때는 데이터 한 개로 기존 구성원이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은 구성원 약정 납입 일괄 등록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명은 공통적으로 포함이 돼서 구성원명, 구성원 코드를 우선적으로 매칭할 때 기준으로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명 이메일, 그리고 구성원명 휴대폰 번호 이 순서대로 기존 구성원과 매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괄 등록하려고 하는 엑셀 파일에 구성원명이랑 구성원 코드를 입력을 하셨는데 이미 도너스에 해당 구성원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구성원과 매칭해서 등록이 되고요. 만약에 구성원 코드라고 하는 거를 공란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기존 구성원과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 기록 같은 경우는 구성원명은 사실은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보통 구성원 코드랑 이메일, 휴대폰 번호 이 각각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기존 구성원과 매칭이 됩니다. 여기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게 도너스에서는 구성원 코드는 다르고 이름이나 이메일, 휴대폰 번호가 똑같은 중복 구성원이 여러 건이 등록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만약에 중복 구성원이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구성원과 매칭은 어떻게 되냐면 어, 최근에 등록된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괄 등록하실 때 기존 구성원이랑 정확하게 매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구성원 코드라고 하는 거는 중복값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 코드를 입력을 해서 사실 매칭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만약 구성원 코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업로드 하시기 전에 혹시 중복 구성원이 있는지 정도를 점검을 하시고 업로드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괄 등록 기본 개념으로 도너스 데이터 구조랑 기존 구성원 매칭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기본 개념으로 직접 입력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입력 모드는 도너스에서 일괄 등록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옵션 값에 구성원 코드 직접 입력 모드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입력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신규 구성원을 등록을 할 때 엑셀 파일에 입력한 구성원 코드로
구성원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그 왼쪽에 있는 엑셀 서식처럼 일괄 등록하는 엑셀 서식에 이렇게 구성원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해당 코드가 그 도너스에 이미 있는 구성원 코드라고 하면 기존 구성원 코드 매칭하는 기준에 따라서 매칭돼서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해당 코드가 그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엑셀 서식에 입력한 구성원 코드로 구성원이 신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원 코드 직접 입력 모드라고 하는 거는요, 옵션 모드여가지고, 옵션 값이어가지고, 필요하실 때 선택을 하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오른쪽 엑셀 서식처럼 구성원 코드를 이렇게 공란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도너스에서는 자동 생성 규칙이 있어서 구성원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너스 데이터 구조랑 구성원 매칭 기준, 직접 입력 모드까지 일괄 등록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그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실제 업무 상황을 가정해서 일괄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상황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 업무 상황을 가정해서 각각 어떻게 엑셀 업로드 서식을 작성을 하고 업로드 할 수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종이 약정서로 정기 후원 신청을 받았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시면 해당이 없을 텐데, 뭐, 행사 같은 거를 여시게 되면은 기존에 후원 신청서, 서면으로 된 걸로 신청을 많이 받으셔서 담당자님이 수기로 이제 도너스 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PPT 화면을 좀 전환을 해서 도너스 화면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도너스 화면인데요. 일단은 일괄 업로드를 하실 때는요, 또 구성원 약정 납입 같은 경우는 모금이라고 하는 메뉴 왼쪽에 밑에 보시면 구성원 약정 납입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일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일괄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업로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구성원 약정 납입은 구분이 따로 되어 있어서 구성원 약정 납입이랑 그리고 납입에 따라서 업로드 양식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종이 어, 서면 약정서로 후원 신청을 받은 경우는 후원 신청한 내역인 약정 내역까지 데이터를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은 구성원 약정 납입을 선택을 하시고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다운로드 했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엑셀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엑셀 화면이 구성원 약정 납입이라고 하는 업로드 엑셀 서식인데요. 우선은 입력 값들을 설명하기 전에 그 엑셀 서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엑셀 서식에 입력해야 되는 필드들이 굉장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필드명에 빨간색으로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필수 입력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성원이나 약정, 납입 데이터를 등록을 하시려고 할 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 입력 항목을 공란으로 두시면은 업로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필수 입력 항목들은 반드시 값들을 입력을 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드명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필드명 아래에 작성 규칙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유형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인 경우에는 숫자 1을 그리고 단체인 경우는 숫자 2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음,
그 간단한 작성 규칙들은 필드명에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는데, 조금 그 자세하게는 메모로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메모 내용도 참고하셔서 작성 규칙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데이터를 작성 규칙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그 업로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 규칙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항목별로 따로따로 보는 방법도 있고, 엑셀 화면 하단에 그 작성 규칙이라고 하는 시트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그 필드에서 그 입력 예시라든지 필수 여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어, 서식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항목들 보면은 그 필드명 중에 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런 코드들은 옆에 보시면 아마 세트처럼 그 구성원 분류 코드가 있으면 옆에 구성원 분류라고 해서 그 드롭다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코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옆에 있는 분류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롭다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코드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직접 입력을 하시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밑에 코드 시트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그 해당하는 뭐 구성원 분류 코드라든지 코드들을 확인을 하시고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보시면은 이게 구성원 약정 납입 데이터라고 했는데요. 그 엑셀 서식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원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약정은 주황색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입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그 단위별로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 입력을 하실 때 여기 입력 부분이라고 하는 그 A열은 항상 입력을 그 값들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 부분은 그 데이터 등록할 범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입력 부분을 숫자 2로 입력을 했으면 구성원과 약정까지 그 데이터를 등록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납입에 해당하는 거는 그 등록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납입에 해당하는 초록색 필드들은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제가 앞서서 그 필수 입력 필드들은 값을 그 무조건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 입력하려고 하는 데이터 범위에 해당이 됐을 때, 포함이 됐을 때 해당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포함되지 않는 엑셀 필드는 공란으로 해놓고 업로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그 엑셀 서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돌아가서 그 업무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 엑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로 그 정기 후원 신청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단 입력 부분을 먼저 그 A열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 정기 후원 신청권은 아직 그 출금이 된 납입 내역을 입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정까지 데이터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입력 부분은 구성원 약정인 숫자 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 명이랑 구성원 유형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이랑 이메일 그 필드들은 아마 그 서면으로 신청을 받으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나 이메일 정보는 그 수집을 하시긴 할 텐데 이게 필수 입력 값은 아니지만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존 구성원이랑 매칭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일괄 등록을 하실 때는 그 휴대폰이랑 이메일 정보는 반드시 입력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력 항목 중에 그 영수증 항목이 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을 그 신청하신 분들은 그 유형에 따라서 1번부터 3번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숫자 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자주 그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는 값인 1, 2, 3 중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기부자 명의랑 그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공란으로 업로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업로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상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했다라고 이렇게 입력값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신청자 정보가 같이 반드시 업로드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수증 그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기부자 명의랑 그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번호랑 사업자 번호인 ACR이랑 ADR 값은 그 누락하지 않고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정 정보에 해당 그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약정 코드는 도너스에 약정이 등록되고 나면 그 도너스에서 코드 생성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약정 코드도 구성원 코드처럼 그 기관에서 원하는 코드로 좀 그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숫자나 영문을 그뭐 조합하셔가지고 그 직접 입력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공란으로 두시면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약정일 같은 경우는 그 후원 신청한 일자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음, 네. 그리고 넘어가서 정기 후원인 경우에는 보통 납입 주기가 그 3번인 정기납 무기한에 해당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기관에 정기 후원을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뭐 1년만 후원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한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3분기에 해당이 될 텐데요. 만약에 후원자님이 그 종이로 약정서를 신청했을 때, 그 1년만 후원을 좀 1년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그 의사를 먼저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기한 지정으로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기한이랑 기한 지정에 있어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기한 지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납입 시작월부터 납입 종료월을 같이 꼭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납입 종료월 이후에는 자동으로 청구가 되지는 않고요. 이 종료월이 그 국란으로 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필드명을 참고하셔서 그 기한 지정에 해당하는 필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정기 후원을 신청했을 때는 매달 어떤 그 결제 수단으로 그 결제를 하실지 그 결제 수단 정보도 같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는 보통 자동이체인 CMS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납입 방법 코드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후원자가 신청한 그 정기 출금일이라든지 계좌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 정보는 여기 정기 납입일부터 그 CMS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그리고 사업자 계좌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는 다 입력을 해주셔야 그 정상적으로 결제 정보가 다 입력이 되고요. 혹시 누락하지 않도록 그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필요한 정보들은 뭐 메모라든지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원과 약정까지 데이터를 다 입력을 마치셨다라고 하면은 그 엑셀 파일 업로드할 파일은 준비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파일을 그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괄 업로드는 아까 보셨던 구성원 약정 납입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준비된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해서 그 방금 작성하신 그 엑셀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그 데이터가 등록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엑셀 파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지, 등록 대상인지 제외인지를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그 총 5건 중에 등록 대상인 것과 등록 제외 건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뭐 등록 제외 건이 한 건으로 많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고 그 엑셀 파일을 다시 수정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등록 제외 건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그 엑셀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등록 제외 건만 그 해당하는 데이터만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등록 제외권이 하나가 있는데, 비고 항목을 보면은 그 등록 제외된 사유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한 건은 약정일이라고 하는 그 필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엑셀 그 중에 7행에 해당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수정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약정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고 그리고 칠행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약정일이 그 필수 입력 항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등록 제외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날짜를 그 후원 신청한 날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네, 파일을 저장하셨으면은 다시 그 도너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수정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요. 방금 전에 그 제외된 건까지 다 등록 대상으로 그 구분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 제외 건이 그 0건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등록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도너스의 그 DB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거여서 그, 네, 그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등록하실 때는 건명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건명은 그 일괄 업로드하는 제목에 해당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그 기관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괄 등록 1이라고 제목을 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 데이터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구성원이랑 약정 정보가 구성원 그 일괄 등록 1부터 5까지 잘 그 등록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종이 약정서로 정기 후원 신청을 받은 건을 일괄 업로드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 신규 약정을 그 받았을 때, 음, 특히 그 정기 후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자동이체로 후원 신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동이체 같은 경우는 계좌 정보만 입력한다고 시스템에서 바로 승인이 되는 거는 아니고 그 CMS 자동이체 출금동의 증빙 자료를 같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약정을 등록을 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그 이렇게 결제 정보는 그 엑셀 서식을 통해서 결제 정보는 업로드를 하셨는데요. CMS 같은 경우는 증빙 자료를 파일을 같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그 해당 계좌를 통해서 승인까지 그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증빙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증빙 자료 필요로 해가지고 그 계좌가 승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증빙 자료를 같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뭐 건별로는 그 결제 수단 화면에서 건별로 이렇게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보통 일괄로 구성원 약정 데이터를 등록하셨다라고 하면은 증빙 자료도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CMS 증빙 자료는요, 아까 그 구성원 약정 납입 등록하셨던 메뉴 아래에 그 증빙자료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CMS 증빙 자료는 엑셀 서식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각각 그 건마다 증빙하는 파일을 업로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일명을 그 해당하는 약정 코드로 업로드를 하시면 그 해당 약정의 결제 수단에 증빙 파일이 연결돼서 등록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일괄 업로드 하실 때 우선 구성원과 약정 데이터를 일괄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약정 코드를 확인을 하셔서 그 증빙자료 파일을 각각 약정 코드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리 그 약정 코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건을 한 번에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약정 코드가 그 연결이 돼서 등록 가능 상태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증빙 자료도 등록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등록한 게 그 아까 그 약정 코드가 유교로 돼 있는데 이렇게 증빙 자료가까지 자동으로 그 파일명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매칭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증빙 자료까지 등록이 되면 결제 수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승인 처리가 되고 그 등록한 약정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매월 이제 청구가 되는 그 청구가 돌아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그 구성원 약정 납입이라고 하는 업로드 양식을 통해서 일괄 등록하는 방법과 출금동의 증빙 자료를 일괄 업로드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무통장 입금했을 때 납입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후원자가 온라인으로 후원 신청을 할 때는 그 결제 페이지에서 일시 후원 약정을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수단, 가상계좌 이런 걸로 그 결제를 하시게 되면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결제를 완료하시게 되면은 구성원 약정 납입 데이터가 도너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이 무통장 입금이라고 하는 결제 수단은 그 결제 페이지에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무통장 입금을 신청하시면 도너스에는 구성원 약정 데이터까지만 등록이 되고 무통장 입금은 실제로 후원자님이 그 직접 이체를 하셨을 때 통장 내역을 확인하셔서 기관 담당자님이 무통장 입금 납입 내역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납입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구성원 약정, 그 납입이기 때문에 똑같이 메뉴는 구성원 약정 납입에서 그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납입만 등록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구분을 납입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납입 업로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납입 일괄 업로드 양식은 구성원 약정 납입 일괄 업로드 서식이랑 비교했을 때 보다 그 굉장히 그 심플한데요. 납입 데이터만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 노란색으로 그 데이터가 납입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필수 입력 항목이기 때문에 회원 코드는 구성원 코드를 그리고 약정 코드랑 그리고 납입일, 납입액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성원 한 명이 뭐 약정을 여러 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후원한 내역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입금한 무통장 입금한 납입 내역의 대상이 되는 그 약정 코드는 코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해당 약정 하위의 납입이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들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납입액까지 입력을 하시면 그 엑셀 파일은 그 간단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납입 파일이 준비가 되면은 일괄 업로드 하실 때는 그 부분에서 납입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선택을 통해서 똑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괄. 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면 혹시 그 데이터가 제외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제외된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등록 버튼을 통해서 납입을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납입 일괄 등록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납입 일괄 등록은 사실 되게 간단해가지고 그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산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데이터 이관을 한 단체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괄 등록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를 합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할 때 그 과거에 이미 종료된 약정을 보너스로 이관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성원 약정 그 데이터를 똑같이 그 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기 약정인 경우에는 매달 그 납입한 내역들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기 때문에 약정까지 등록을 한 다음에 이번에서 보여드렸던 납입 일괄 등록 그 기능을 통해서 해당 약정의 그 과거 납입 내역까지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구성원 약정 등록을 하는 그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는 그 구성원 약정 납입이라고 하는 업로드 양식은 동일해서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그 데이터 범위도 구성원 약정까지여가지고 그 입력하는 거는 거의 동일한데요.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종료된 약정을 등록할 때 그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납입 방법이 있습니다. 그 보통 그 종료된 약정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 CMS 계좌를 같이 이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종료된 약정을 과거에 종료된 약정을 도너스에 이관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납입 방법은 그 청구 결제 수단, 아까 전에 그거는 신규로 약정 신청한 거기 때문에 결제를 위해서 그 금융결제원이라고 하는 계좌 정보를 그 등록을 하신 거고요. 종료된 약정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청구할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사용 결제 수단을 그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를 업로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 미사용 그 납입 방법은요, 도너스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납입 방법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미사용 결제수단 추가 방법은 도너스 화면에서 하실 수는 있는데 그 기초 정보에 납입 방법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납입 방법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납입 방법은 수정하시지 마시고 미사용이라고 하는 분류값에 납입 방법을 추가하셔서 필요한 코드들을 그 입력을 하시고 어, 이름도 미사용이 아니라 뭐 이관용 이런 식으로 그 원하시는 납입 방법 명칭을 그 지정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미리 그 미사용이라고 하는 납입 방법을 추가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납입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납입 방법을 등록을 다 하셨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일괄 업로드 메뉴에 가서 해당 데이터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일괄 등록 3이라고 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등록 제외권이 없다라고 하면은 등록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그 중요한 게 도너스의 일괄 등록 기능으로 그 약정 데이터가 등록이 되면은 약정 상태는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등록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 뭐 종료 상태로 그 일괄 업로드 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는 되지는 않아서 처음에 그 만약에 종료된 약정을 등록했다라고 하면은 일괄 업로드를 한 다음에 해당 약정은 선택을 하셔서 그 일괄 변경 기능을 통해서 약정 상태는 종류로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 직접 이관하시는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변경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그래서 종료로 하고 약정 종료 일은 뭐 일괄적으로 적용할 일자라든지 그 일자를 선택을 하시고 어, 네. 하신 다음에 변경을 하시면 네. 해당하는 약정 상태가 종료로 일괄적으로 변경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 납입 일괄 등록은 사실 그 업무 상황은 좀 다르긴 하는데 이번 케이스랑 그 하시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여기서는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온라인 서명 캠페인 참여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활동 기록으로 그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활동 기록은 일괄 업로드 하실 때 이 모금이라고 하는 메뉴가 아니라 서비스에 활동 기록 일괄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활동 기록 그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활동 기록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이랑 그 활동 기록 데이터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 기록을 등록하실 때도 구성원 코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없으면은 그 매칭을 위해서 이메일이랑 휴대폰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 활동 기록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활동 기록은 그 등록하는 것 자체가 복잡하거나 그 어렵지는 않은데 주로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온라인 서명 캠페인 같은 거를 그 진행을 하시면은 적게는 몇십 건부터 많게는 몇백 건까지 그 참여자가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체 그 참여자가 중에 도너스의 그 기존에 등록된 구성원이 누군지 그 일일이 식별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뭐 그 이메일이나 휴대폰 정보를 가지고 그 직접 일일이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성원 코드를 입력하셔서 업로드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막 몇백 건씩 되면은 그 구성원 코드를 다 식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다라고 하면은 제가 권장드리는 방식은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 기존 매칭 그 규칙에 따라서 그 매칭해서 등록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시려면은 사실상 그 캠페인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이런 활동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름이랑 이메일, 휴대폰 번호는 항상 수집을 같이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매칭이 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구성원 코드로 매칭이 하지 않으면 중복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그 등록된 구성원이랑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구성원이 있는지 정도만 미리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 기록 업로드를 하시면 조금 더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업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네 번째 업무 상황까지 제가 일괄 업로드 서식을 작성하고, 어, 그 업로드하고 등록하는 것까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일괄 업로드 할 때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그 지식 창고에 글이 있어서 제가 지식 창고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총 다섯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그 일괄 업로드 하실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음, 그 잘못된 일괄 업로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로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는 잘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그 구분값을 구성원 약정 납입은 구분값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그 업로드 하실 때 잘못 선택해서 업로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입 일괄 업로드를 하시려고 하는데 양식은 납입
그 양식으로 잘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를 잘 하셨는데 업로드 하실 때 구분값을 구성원 약정 납입을 선택을 하시고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 하실 때는 반드시 구분값이랑 그 해당 엑셀 파일의 그 양식이 맞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데이터 입력 부분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그 입력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를 등록하는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범위를 잘못 입력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 부분을 1로 입력을 하면은 구성원 데이터만 등록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엑셀에 입력 부분을 1로 하고 뒤에 그 주황색 부분이 약정 데이터까지 잘 입력을 하시고 업로드를 하시면 약정 데이터는 그 등록이 안 되고 구성원 데이터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 하실 때는 반드시 그 구성원인지 아니면 구성원 약정인지 아니면 납입까지 등록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잘 그 고려를 하셔서 입력 부분을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성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그 자주 있는 게 코드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 코드를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국문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드는 정확하게 입력해서 해당 코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주 그 입력 규칙에 안 맞게 하시는 게 날짜 형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납입 시작월이나 납입 종료월 같은 경우는 YYYMM이라고 해가지고 월까지 그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일자까지 입력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에 벗어나게 입력을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등록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입력 규칙은 반드시 확인해서 그 규칙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등록되지 않는 기초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인데요. 어, 아까 실습하면서 설명드렸던 게 왜 납입 방법에 미사용 납입 방법을 좀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납입 방법이 기초 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기초 정보에 없는 그 납입 방법을 등록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로드 하시기 전에 그 해당하는 그 값들이 뭐 코드나 이런 게 그 기초 정보에 등록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를 하신 다음에 일괄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최신 업로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어, 저희도 이제 도너스가 데이터가 종종 이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그 업로드 양식을 저장해 놓은 거를, 사용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면 업로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 업로드 하실 때는 가장 최신 버전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로드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저희가 일괄 등록하는 업무랑 관련해서는 지식 창고에도 그 자세하게 메뉴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일괄 등록을 하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의 등록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괄 등록을 하실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수정이나 삭제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일괄 업로드 하실 때는 조금 그 신중하게 데이터를 등록을 해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음, 만약에 이제 좀 그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약간 이게 맞는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의 등록해 주시면 저희 담당자님들이 그 언제든지 그 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